현재 미국은 일본엔 27.5%, 한국엔 25%의 자동차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 판매 가격에 단순히 관세를 얹어 계산하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지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 감소했는데 일본차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마저 사라지면 실적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된 SBS 뉴스 보셨는지요? 한국 자동차 수출이 힘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와 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체포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미가 아니라 극미. 미국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냉철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ICE와 국토안보수사국 HSI가 공장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식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475명 전원 체포, 그중 한국인만 약 300명. 이후 절차를 거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굴욕, 망신, 트럼프가 후회 같은 보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는 미국이 빌었다는 가짜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법을 어긴 겁니다. 불법은 단속하고 불법 고용은 처벌한다. 원칙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비자 문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 대부분 ESTA나 B1, B2였습니다. ESTA는 단기 무비자 관광, B1은 출장 외에, B2는 관광 치료 목적입니다. 한국식으로는 출장 가서 일한다라 생각하지만 미국이 말하는 출장은 계약 협상 미팅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건 불법이죠. 정상적으로 근로하려면 H1B, L1, E2 같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정부가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습니다. 관행상 괜찮았다는 해명도 나왔지만 미국이 불법 취업 문제를 계엄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단속되지 않았다고 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 앞에 먼저 사과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굴욕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미국은 투자를 환영합니다. 트럼프도 전문 기술자 입국을 환영한다고 재확인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국은 큰 틀 앞에 뒤에도 세부 규정은 철저히 챙깁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식 룰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충돌은 반복됩니다. 이 지점에서 일본을 봅시다. 일본은 최근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단순 공장 건설이 아니라 관세 협상과 안보 협력을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전략적 딜을 투자로 풀어낸 겁니다. 반면 우리는 공장 하나 짓는데 비자 문제조차 깔끔히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전략의 차이, 국력의 차이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상대하려면 투자와 협상을 전략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 경험이 있어서 미국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나라인지 압니다. 우리가 보기엔 일본이 다 내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산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지만 언제까지 미국에게 어리광이 통할까요? 기존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미국의 원한이 있는 사람들처럼 감정적 논조가 읽힙니다. 기자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미국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1776년 독립 당시 미국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고 내적으로 힘을 키웠습니다. 산업, 과학, 금융을 차곡차곡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세계대전에서 준비된 힘을 발휘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연자중하며 힘을 비축하고 기회가 올 때 확실히 쓰는 것. 그럼 지금 한국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중입니다. 경제는 미국 시장과 기술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 동맹에 기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취할 길은 명확합니다. 감정적인 반미가 아니라 전략적인 극미. 미국을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투자와 협상,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언론의 책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사건을 굴욕, 치욕으로만 소비하는 건 가볍습니다. 국민에게 미국 비자 제도의 정확한 구조, 우리가 놓친 절차들, 국제협상의 맥락을 공부하고 알려야 합니다. 일본의 전략, 미국의 역사도 설명해야 국민이 제대로 이해합니다. 언론은 자극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건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현대차 사건은 단순한 비자 해프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 질서에서 아직 약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명합니다. 반미가 아니라 극미. 미국을 이해하고 제도를 존중하며 힘을 쌓고 기회가 오면 국익을 관철하는 것. 언론은 그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